자, 시작을 해보죠.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거야. 뭐가? 인테그랄에 여기 이제 이 적분의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적분을 했다면, 이제 그 부정적분을 한 행위에 더해서 수학2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적분 구간이라는 게 정해지게 돼. 일단 그 구간이 정해진 거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거라면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그 윗끝을 대입한 부정적분의 결과가 라지 fx라고 했을 때 윗끝을 대입한 fb에서 fa를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계산의 특성상 정적분은 부정적분에서는 보지 못했던 좀 여러 가지 성격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자, 여기 1번부터 4번을 집중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먼저 적분 구간이 A부터 우리 B까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B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지. 그래서 우리 한 가지를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을 바꿀 수 있다. 윗끝 아래끝을 바꾸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이거 K 여기서도 용어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부르죠? 배수성이라고 부르죠? 기억나나? 네. 곱하기를 하고 나서 적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고 나서 곱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 3번은 가산성. 그래서 이 배수성과 가산성은 시그마에서도 똑같은 게 있고, 되게 리미트에서도 똑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고등수학 범위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성질에 적용이 되는 그런 녀석이었어.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정적분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요소인데, 자, 봐봐.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그게 A부터 B까지 적분이다라는 말이고, 자, 이거는 그림으로 얼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 fs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라면, 내가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A에서 C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을 한 거랑 같은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가 여기서는 A, B 사이에 있는데 여기 있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A부터 C까지 적분을 한 거는 이 주황색의 면적이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바로 이 보라색 면적이 되는 건데, 지금 1번에서 봤듯이 C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거꾸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날아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야. 라지 F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이렇게 다뤄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약점 헤어잡기에 나와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치환과 관련된 내용이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치환적분에 대해서 다뤘고, 치환할 때는 이제 치환돼서 생겨난 새로운 T의 변형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조심할 점이, 내가 어떤 sin x를 t로 바꾸려고 할 때 항상 아무 때나 이제 바꾸는 생각을 조금 조심해야 돼. 이 정적분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는 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x로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t가 3이라는, t가 뭐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x를 뱉어낼 때 그 x가 만약에 전 구간이라면 x가 60도인지, 그러니까 우리 3분의 파이인지 혹은 3분의 2파이인지 뭘 말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1대1 대응이 되는 그러한 대상을 이제 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약점 휘어잡기에서 나온 내용이 그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이제 차이점인데, 차이점. 적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에 관한 적분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2x 더하기 2y 플러스 1을 한다면 여기 y가 있는데 y를 어떻게 적분하냐? 바로 상수 취급을 하는 거거든. 다른 애들은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적분 방법을 사용을 해주면 돼. 이 녀석과 이 녀석. 오케이? 근데 얘는 상수 취급을 하니까 2yx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적분의 개념이 뭐야? 미분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지.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것만 이렇게 사라져야지 2y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이게 dx냐 dy냐에 따라서 식이 완전히 이렇게 1번하고 2번처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 하지만 정적분에서는 결국에 이제 수치를 대입하는 거잖아. 자, 요런 녀석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그대로 y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야. 이게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결국에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할 거고, 대입이 되게 되면은 그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x하고 y라는 종류의 차이뿐이지 식의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예시가 있겠죠. 이제 인테그랄끼리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부정적분에서 x제곱 dx 더하기 x제곱 그 2x dx 이렇게 있으면 무슨 성? 가산성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당연히 이렇게 합칠 수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얘가 만약에 2x가 아니라 2y가 되고 dy가 됐을 경우 함부로 합쳐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dx하고 dy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적분이 되게 된다. 구간도 똑같고 구간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달랐다.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물론 이제 x하고 y하고 이제 관계식을 따져봐서 이 구간이 이제 맞춰줘야겠지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얘는 이제 결과값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y는 x라는 관계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예시를 통해서 볼 것이고, 자, 그래서 계략적인 얘기들을 다 했어. 그래서 치안적분법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삼각치안법. 그러니까 삼각치안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눈으로 보고, 일단 문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보기로 하죠. 자,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sin x 이런 거를 t로 치환해서 간단히 계산하곤 했었잖아. 근데 어떤 특정한 적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다항함수로 치환을 했었는데 거꾸로 다항함수를 삼각함수로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선생님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삼각함수가 더 어려운 애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모양이 해당이 된다. 선생님 루트 나오면은 선생님이 루트를 통째로 t로 치환하라며. 그렇게 돼서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녀석이 미분을 한 게 곱해지는 그 모양새가 있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는 루트가 있지만 그렇게 방법을 외운 방식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얘가 4는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x를 코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제 2를 루트 밖으로 빼주고 얘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서 오히려 삼각함수로 바꾸면서 더 간단한 문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그리고 참고로 치환에 의해서 이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어떤 문자에 대한 구간이니? x라는 문자에 대한 구간이지. 근데 우리는 치환 과정에서 x하고 어떤 다르게 새롭게 치환하는 새로운 문자와 관련된 뭐 G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갖고 있잖아.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이 세타의 범위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1대1 대응이 필요한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저기다가 이제 어떤 세타를 넣어야 될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정도만 봐주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봐볼게. 지금 오늘 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조금 개략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았어.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풀어나가 보면 이 개념 꼭꼭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문제 위주니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적분은 하나씩 해보죠. 정적분. 자, 1번 같은 경우, 자,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자, 루트에 관한 덧셈은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죠. 위아래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1이 나오고 얘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는 우리 가능하죠? 2분의 1승이니까 어떻게?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하면 2분의 3, 3분의 2에 얘는 x 플러스 1에 2분의 3승 얘는 이렇게 묶어서 얘는 x에 2분의 3승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치환도 뭐 또 다 필요 없죠? 얘도 다 일반적인 그 정적분이죠. 이건 L은 절대값 X 되고 그래서 이건 대입해서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것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진도상 넘어가고 더 어려운 거를 여러 번 달아보기로 하고 이것도 전개하면은 자 이거는 내가 좀 물어볼 가치가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좀 잘 우리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은 1, 그 다음에 2 사인 X 코사인 X 나오죠. 자 복습했는지 한번 볼게. 이 상태로 접근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죠? 치환? 사인 X를? 자 누굴 치환해? 그래 얘기 들어보자. 누굴 치환해? 누구를 뭐로 치환해? 사인을 t로 해야 사인을 t로 치환하면 1 플러스 2t 코사인 x인데 지금 2분이 곱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곱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 그게 꼭 안 되는 건 아니야. 지금 현진이 말대로 이제 약간 억지로 하자면 1을 이렇게 가산성으로 찢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치환이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거의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간결한 방법은 아니야. 이거 뭐야? 대각공식. 뭐야? 지금 수정해봐. 이거 뭐죠? 이 사인에서 코사인에서 뭐였죠? 이거 사인 2 그치? 사인 2x 이걸 바꾸면 끝나는 얘기야. 그쵸? 이거 대각공식이랑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봤고 이건 다 속정분이 되는 거라서 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 된 거 절대값 된 것도 이것도 먼저 풀어보세요.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야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양수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이거 뭐 합치면 안 되나요? 자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다시 여기서 정리해볼게. t 적분 함수 f가 있어요. 그 f가 만약에 똑같은데 기차놀이가 가능하면 합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게 맞춰졌는데 얘 윗끝과 얘 아래끝이 맞춰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를 시작점, 얘를 끝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달라서 못 합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f가 아니라 g니까 그래서 합치지 못했다. x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고 한 두 가지거든. p 적분 함수가 같느냐, 구간이 같느냐.
잘못 말했어. 여기서 구간이 같아요. 얘도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고 얘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이럴 경우에도 무슨 성? 얘는 가산성을 합칠 수 있죠. 그래서 구간이 같으면 가산성으로 합칠 수 있고 p 적분함수가 같으면 이제 기차놀이가 가능한지를 봐서 합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루틴으로 합칠 수가 있는 거야. 두 개 각각의 인테그랄을. 그래서 그거 짚고 가고요.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실 영역. sin x 마이너스 1 구간 나눠서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 시간에 이거는 문제 풀고 피드백을 주고 앞에서 지금 개요로 설명한 거에 부합되는 그것만 좀 봐볼게.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냥 치환해갖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 뭐 루트 나오면은 뭐 삼각함수로 역치환하라고 하시면서 이건 또 그게 아니죠. 얘 같은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루트가 있어. 근데 아까 걔는 삼각함수로 가야 되는 경우고 얘는 이거를 이제 t로 치환해야 되는 경우죠.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면 t 제곱이 1-x고 2t dt가 마이너스 dx니까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1차여서 혹은 앞에 2차여도 x가 곱해서 2차까지는 괜찮을 뻔했고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있어. 근데 얘가 x의 1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삼각함수로 해야 돼. 근데 x까지 있어. 그러면 얘 이거 t로 치환하는 게 가능할 가겠고요. 이렇게 하면 x가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밖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 안에 곱해져 있는 녀석의 그 차수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저거 치환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x제곱이 들어있으면 루트랑 해서 거의 1차가 있는 거죠. 밖에도 1차죠. 그럼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얘를 t로 통째로 치환하는 걸 해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1-x제곱 이렇게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얘는 1차지 결국엔. 얘는 빵차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삼각함수 치환법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대충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굳이 약간 좀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취지에서 좀 분류를 해주잖아요. 제가 헷갈려서.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여기가 안에가 차수가 더 낮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t를 치환하면 된다. 그렇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이점이 없어요. 고민할 점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연산이고 바로 이런 사례가 나왔어. 루트가 1차지.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쪽이 더 차수가 크면 삼각함수 치환. 근데 루트 쪽이 작으면 그냥 t, 즉 다항함수 치환. 루크 3 루작다. 루크 3 루작다. 루크 3 루작다. 그래서 얘네 그럼 여기서 이 페이지까지만 나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자, 그럼 이거를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루크 3 루작다. 루트가 크니까 삼각함수 치환. 자, 그러면은 뭘로 치환해볼까? 참고가 될 만한 식을 먼저 써볼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예요? 시컨트 제곱 세타 이런 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란 이런 두 가지 식이 있는 거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1-x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1번을 바꿀 경우에는 1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야 되고 2번을 바꿀 경우에는 뭐 1 사인 제곱 세타라든지 코사인 제곱 세타 둘 중에 하나 이걸 바꾸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x를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시컨트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건 당장 아닌데 쟤는 아무래도 역수니까 조금 복잡할 것이 예상이 된다. x를 사인 세타로 바꾸면 우리가 해줄 거. 자, 1 사인 제곱 세타 됐으니까 얘는 가운데 거 피적분함수 뭘로 바뀌어? 암산으로? 사인. 절대값 코사인 그 x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코사인 제곱 루트랑 이렇게 만나서 요거하고 동치는 절대값인 거 알고 있죠? 아, 네. 절대값이야. 일단 절대값 유지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자, 여기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될 게 지금 x가 지금 0부터 1까지인데 사인이 0부터 1까지는 지금 1대1 대응이 0부터 1. 자, 그러면은 내가 세타를 범위를 잡아줄 수 있죠. 잠깐. 내가 세타의 범위를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여기서부터 이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다 정해주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사인 세타가 x가 되기 위해서 세타가 몇이지? 0이 되기 위해서? 0이죠. 네. 그 다음에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파이죠. 네. 그 다음에 d, 아직까진 dx. 그래서 뭔가를 또 해줘야 돼. 자, x는 사인 세타였어. 양변을 이제 음함수에 미분을 해주면 dx는 코사인 세타 d 세타죠. 그 dx를 요걸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을 완성을 해보면, 자,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세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dx가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요걸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공식? 반값 공식 이용해서 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자, 이거 그 정적분해서 상수 미분할 줄 아시죠?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기억나나? 0부터 5까지 예를 들어 3을 어떻게 적분해요? 3, 5, 15야? 왜냐면 3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이거 0부터 5까지 적분해봐. 여기 5고 이거 3이잖아. 3 곱하기 5.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멈춰서 갈 거야. 그래서 2분의 4분의 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은, 자, 사인 2세타 나오고 속적분하면은 4분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파이니까 0이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이거 다 0으로 날아가네. 따라서 적분 결과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자, 시간 다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방금 거는 사인 x를 취하는 경우. 선생님, 언제 사인 x를 취하고 언제 시컨트를 취하나요? 사인 x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사인 x가 더 유리하니까 사인 x 취하는 거야. 왜 유리해? 루트를 벗기고 나와서 분모에 있지 않잖아. 근데 이런 애들까지 이제 억지로 막 사인 x나 코사인 x를 사용한다. 그럼 어찌저찌 되더라도 시컨트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컨트 세타를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말이야. 분모에 x가 있을 때는 이제 탄제트 같은 게 유리하겠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한번 불러볼까? x를 뭘로 취환하는 게 좋을까? 힌트는 삼각함수야. 플러스네? 그러니까 치환의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항이 지금 2개야. 치환을 함으로써 항도 줄일 수 있고, 또 하필이면 분모에 있어. 그 분모를 뒤집을 수 있는 건 그렇지, 3탄젠트. 3탄젠트 x라고 바꾸고 일단 세타. 세타의 범위는 조금만 있다 쓸게. 자, 그래갖고 10을 변형시켜주면은 얘는 9로 묶여서 일단은 9 시컨트 제곱 x가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딱 피정분함수만 바꾸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x 분의 이렇게 되죠. 피 적분함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에서 새로 생성되는 그 문자 역시 치환에서 나와 있는 요
G 세타, 그러니까 G 세타는 그냥 세타로 이루어진 식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저 녀석이 1대1 대응함수가 되어야 돼.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기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그래서 그 범위를 내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개구간이죠, 얘는? 이렇게 범위를 한정을 해주는 거야. 내가 탄젠트 세타를 끌어와다가 쓰긴 쓸 건데 와그리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끌어오겠다. 왜냐면 여기 있는 것만 딱 잘라서 봤을 때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으로 끌어와야 돼. 자, 그러면은 한정된 탄젠트 세타니까 x가 0일 때 만약에 다 끌어왔으면은 여기다 쓸게 0인지 0 플러스 파인지 0 플러스 2파인지 헷갈리죠? 네. 아, 0. 여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3이 될 거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딱 심플하게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게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 준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dx로 머물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 관계식으로 양변을 음함수에 미분을 해주면 여긴 dx죠? 얘는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죠. 이거 됐니? 음함수의 미분법?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에 대한 참고 설명하자면 미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식의 우리 그 고2 때하고 다르게 x가 있을 수도 있고 세타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걔네가 다 변수야. 그때 그래서 미분은 어떤 변수를 그 변화량에 따른 그 이 식의 변화량을 어떤 변수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볼지를 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1이 나오겠고,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세타가 그 변수여서 미분해주지만 dx d세타라는 걸 써줘야 되잖아. d세타 d 세타를 x에 관해 이걸 써줘야 되잖아. 이게 근데 실제 나눗셈 관계이기 때문에 dx를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음함수에 미분을 하면 얘를 그냥 미분하면 1이죠. 근데 x에 대한 미분이었다라고 표시해주고, 얘 미분하면 요거죠. 세타에 대한 미분이었다라는 거를 옆에 곱하기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 원인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dx를 요거를 바뀌는 것까지 되시겠어요? 이따 문제 풀 시간에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질문해봐. 와닿지 않으면. 자, 그러면은 이게 시컨트하고 얘랑 깨지죠. 그래서 3분의 1만 남게 되고 d세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8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그런 문제였고요. 부분 적분을 조금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적분이 쉬웠으면은 부분적분법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적분이 어렵네? 해갖고 개발한 거거든?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식을 새롭게 구성할 거고, 하나는 적분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은, x제곱 이런 애들은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낮아져서 더 다루기 쉬운 녀석이 돼요. 그래서 lnx x가 있는 거예요. lnx 같은 경우도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차수를 곱해서 다운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유리해지니까 얘를 유로 두는 거고, 근데 적분은 대부분 적분을 해서 유리해지는 경우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x분의 1 적분하면 lnx가 되거나 x제곱분의 이런 애도, 그러니까 식이 조금 더 보기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 혹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후순이냐, 얘네 미분도 쉽지 않느냐, 얘네가 이제 v''으로 설정되는 이유는 적분을 해서 잡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야. 그냥 지들끼리 스위칭만 반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적분을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미분하는 게 유리할 경우. 또 바꿔 말해서 EX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는 이제 얘네가 미분 대상이죠. 얘가 적분을 했을 때 심각하게 가만히 얌전히 기다려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실 미분을 해도 얌전하고 적분을 해도 얌전한 애들 아니니 거의. 근데도 그 둘 사이에 좀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계산은 내가 뭐 당연히 어려운 거는 여러 번이고 같이 이렇게 해주고 특별한 모양새는 그렇게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기함수, 우함수 의미를 가지는 이런 것들은 같이 해볼 거고, 그래서 예제 6번부터는 좀 정석적으로 같이 할 건데 그 앞에까지는 이제 연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숙제 처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 6번부터 가볼게.